안녕하세요. 브랜드 신입니다. 오늘은 보험 함부로 해지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 또는 돈이 없거나 필요할 때 보험부터 해지하시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으면 안정적인 자산부터 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깨시려면 보험부터가 아니고 은행 저축부터 깨셔야죠. 은행 저축은 깨셔도 원금 손실이 거의 없고 내가 손해보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보험은 납입 완료 전에 깼으면 무조건 손해인 거 모르시나요? 그래서 혹시나 깨셔야 하는 게 있다면 내가 손해가 가장 적은 안정적인 자산부터 깨시고 보험은 어떻게 하시는 게 효과적인지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해지를 하는 건 그닥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만약 나 또는 가족 누가 아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가족 전체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겠죠.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는다면 그 또한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요? 우선 보험 중에서도 이것만은 절대로 해지하지 말고 꼭 남겨뒀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가장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 보험이죠. 병원에 가서 통원, 입원, 수술, 치료나 약값 같은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건 실손의료비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무리 힘들더라도 꼭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잘못해서 보험을 해지할 경우에 다시 가입한다고 하면 5년 동안 나는 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치료받거나 약 받은 적도 한 번도 없고 사고 난 적도 없다면 재가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요즘에는 실손의료비 손해율이 워낙 높아서 가입 문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웬만하면 잘 안 받아줘요. 어떤 곳은 병력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유병자 실비로 가입해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유병자 실비는 일반 표준체 실비보다 자기부담금이 더 높고요. 도수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인 MRI나 MRA 같은 건 보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꼭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단독 실비로 되어 있지만 옛날 건 상품 안에 실비를 끼워서 같이 팔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실비란 중요한 몇 가지만 남겨두시고 나머지 담보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럼 부담이 조금 줄어들겠죠? 보험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다른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조금 더 높습니다. 절반 이상을 넣었고 몇 년만 더 넣으면 완납이 되는데 지금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보험료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 감액해버리세요. 주계약을 줄이는 겁니다. 만약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이 1억이라고 한다면 7, 8천 정도로 줄이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5천 정도로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니버셜 종신 같으면 납입 중지 기능이란 게 있어요. 지금 낼 처지가 안 되니 몇 년간만 중지시켜 놓는 거예요. 그럼 해지가 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면 그때 남은 부분을 다시 납입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대체 납입 제도라는 게 있어서 보통 가입 후 의무 납입 기간인 2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몇 개월간 보험료를 안 내도 해지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해지 환급금에서 대체 납입이 되는 건데 이 환급금이 남아있는 동안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계속 안 내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 자꾸 줄어들겠죠? 그리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적립보험료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다뤄볼게요. 만약 5만원 정도 되는 보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보장보험료가 3만원 정도 되고 적립보험료가 2만원 정도 있어요. 그래서 합산이 5만원인 거예요.
보장을 보기 위해 정말 필요한 보험료는 3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2만 원은 그냥 나중에 환급금을 높이기 위해서 저축하듯이 그냥 내고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필요 없는 비용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축은 다른 곳에 하시면 되지. 80세, 90세, 100세에 환급금 받는 게 뭐 그리 중요한가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적립보험료는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빼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료가 더 줄어들겠죠? 그런데 실손이랑 같이 들어있는 것들은 안 빼주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장성 보험은 보통 20년 내고 끝나지만 실손은 만기 시까지 계속 갱신이 되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20년밖에 돈을 안 내잖아요? 그래서 납입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실손이 갱신되어 오르는 비용을 그동안 쌓아놓은 적립보험료가 대신 내주는 거죠. 그래도 적립보험료를 다 쓰고 나면 실손 갱신비를 또 내야 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실비가 있으시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걸 빼시면 보험료는 조금 더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입원비는 특약 자체가 조금 비싸거든요. 어차피 실비에서 나오니까 가입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질병 상해 입원비를 빼면 1, 2만 원에서 많게는 3만 원 정도는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수술비도 중복이 가능하니 없애실 거면 조금 비용이 많이 나오는 뇌 심장 수술비라든지 이식 수술비 이런 거 남겨두시고 나머지 부분을 손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상황에 따라 유지 가능할 정도만 남겨두고 감액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해지부터 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아플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정도는 남겨두시고 감액이나 담보 삭제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옛날에 든 보험 지금 다시 들려면 물가 상승 때문에 예전보다 싸게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들 수 없는 좋은 보험들도 많고 말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실행을 하시길 바라요. 이상 브랜드 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